3장 지역사회 복지 역사입니다. 1번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산층 부인들이 먼저 시작하였다. 그렇죠. 우리 자선조직협회 중산층 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회 방문원이죠. 이분들이 하다가 중복과 누락이 생김으로써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자선조직협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곤가정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개별사회사업이잖아요. 사업의 시초가 된다. 개별사회사업의 시초가 되는 것이 이 자선조직협회입니다. 빈곤가정을 위해 구빈비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자, 정답 3번이네요. 자, 자선조직협회는 구빈비 반대입니다. 반대. 사용하는 거 반대야. 자,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 어디냐? 인보관이죠, 인보관. 인보관이 구빈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를 창설한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입니다. 누가? 우회방문원들이요. 5번 가난한 사람들을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로 구분하여 구호를 시작한다. 그렇죠. 도와줄 사람과 도와줄 가치가 있는 자, 도와줄 가치가 없는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가치가 있는 자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구빈비를 사용을 찬성했던 것은 구빈비 사용 찬성을 했던 것은 인보관입니다. 2번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새마을운동 1번 지역사회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사업. 그래서 우리 새마을운동은 범사회적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전 지역 주민들이 모두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를 개발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 개선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왜 그러냐면 도시화가 공업화가 되는 공업화 우리나라 공업화가 되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움직여요. 이 도시는 소득이 올라가는데 농촌은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촌 생활 개선 운동으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다가 좋다 보니까 어때요? 범사회적 운동 이제 모든 지역 사회에 분포가 된 거죠. 소득 증대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정답 2번이네요. 소득 증대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소득이 좋아지면서 이것이 이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도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3번 근면, 자조, 협동의 주요 정신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 이 새마을 운동의 특징이죠. 70년대 새마을 운동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 찾아오기도 했었죠. 매년 4월 22일 정부 지정 새마을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22일이 새마을의 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헷갈리면 안 됩니다. 20일, 22일. 자, 22일은 새마을의 날이다. 정답은 2번이네요. 새마을운동은 소득 증대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3번 시범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제안한다. 자, 왜 그러냐?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지역사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리피스입니다. 그리피스 보고서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제 이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방정부는 뭐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자의 역할을 해라. 조정자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관리자,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민간이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공공과 민간 서비스 외에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야, 있잖아. 이걸 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이 민간 서비스 외에 비공식 서비스가 필요하다. 강조했던 것은요, 하버트입니다. 하버트 보고서요. 그래서 이제 시범 보고서는 운을 띄었을 뿐이지 강조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비공식 서비스도 이제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운을 띄워놓은 게 시범 보고서지, 강조는 하버트 보고서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라는 제명으로 출산되었다. 이런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란 이름으로 제출된 것은 하버트 보고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식적 복지 서비스는 비공식 서비스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 활동해야 한다. 이제는 비공식 서비스와 공식 서비스가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된다. 유지,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바클레이 보고서입니다. 레이 보고서, 바크잖아요. 그래서 그리피스까지 이 바클레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5번,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을 두고 비공식 서비스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자, 이제 참여 정도 운을 띄었던 것이 시범 보고서예요. 정답은 5번이네요. 강조합니다. 그 비공식 서비스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두고 재조직을 하고 중앙정부에 있었던 그 중복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이제 혼합하면서 통합하면서 그 비용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시범 보고서죠.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오가통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주도한 인보제도이다. 자, 정답 1번이네요. 지역 아니에요. 공공입니다. 공공. 오가통은 공공이요. 5가구를 한 통으로 만든 거죠. 가숫가구를 한 통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게 했던 것이 오가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둘에는 촌락당의 농민 상호협동체자. 그렇죠. 둘에는 함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움직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공동 마을, 즉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 땅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그 땅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 요 방금 이야기했던 둘에요. 둘에 그 농민의 상호 협력체로 볼 수 있는 거죠. 촌락단위에. 자, 향약은 지역사회에 있는 양반들이잖아요. 양반들의 모임이 이 향약이에요. 그래서 지역민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자치적 협동조직이 향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던 이런 조선시대 양반들의 자치조직입니다. 자, 개는 조합적 성격을 지닌 자연 발생적 조직이다. 그렇죠. 조합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회의, 친목, 조합 이런 기능을 했던 것이 요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개는 뭐가 빠지냐? 그 노동력은 빠져요. 노동력의 상부상조. 상조는 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품앗이죠. 품앗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품앗이는 농민의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것이다. 그렇죠. 품앗이는 함께 노동력 상부상조하는 것이 이 품앗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오가통은요, 공공이 주도한 인보제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5번, 한국의 민간 지역복지가 아닌 것은 개, 품앗이, 향약, 둘의 오가통. 정답은 오가통이네요. 이거는 공공이 한 거라고 했죠. 공공이 한 거고 나머지들은 다 민간입니다. 자, 개는 조합이었죠. 조합. 그래서 일상생활 전반에 그 모든 것들을 상부상조하는 것이 개고, 품앗이는 노동력의 상부상조. 향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 양반의 자치 조직이었죠.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둘에는 그 마을 단위로 있는 공동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 땅들을 그 작업하기 위한 조직이 이 둘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민간에서 움직인 거고요. 오가통만 공공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 상설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의창, 창으로 끝나면 창고입니다. 창고, 곡식을 쌓아놓은 창고. 의창, 사창, 상평창 이렇게 돼 있죠. 흉년을 대비해 양국저장과 보관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창고가 의창이었습니다. 상평창, 곡식을 대여주고 추수기에 상한의 의무를 갖게 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상평창은 두 가지 업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고 그 곡식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상시, 평준, 창고예요. 그래서 상평창입니다. 그래서 그 물가 조절 기간이에요. 물가 조절
기관이 이 상평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창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 곡식을 징수해 놓은 창고이다. 4창은요, 이건 민간제도입니다. 민간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창처럼 이렇게 했는데 의창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간의 의창제도인 4창을 만들어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흉년을 이겨내 곡식을 징수해 놓은 창고인데 이런 것들은 4창은 민간주도 복지예요. 민간. 그래서 징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는 이제 상설복지제도 이런 것들은 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상설복지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가의 제도이고 이 4창은 민간이다. 그래서 곡식을 하는 것이 이제 민간 주도복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상설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4창은 민간 의창제도로 민간에서 움직였던 거다. 그래서 상설복지제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4번 기로소입니다. 기로직 이런 게 있죠. 자, 기로소라고 하는 것은 70세 이상 양반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이품 이상이에요. 정이품. 70세 이상의 정이품을 지냈던 그런 노인들을 입소시켜서요. 구제활동을 담당하는 곳이 기로소입니다. 기로소랑 비슷한 게 기로직이 있죠. 60세 이상의 선비만 60세요. 60세 이상의 선비에게 과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로직입니다. 기로직. 자, 진울청. 자, 청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울청, 흉년의 구울 업무를 담당하고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움직였던 것이 요 진울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진울청, 예전에는 구황청이라고 했던 것이 이름이 이제 진흥청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구황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광복 이후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요원은 2000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렇죠. 1987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2000년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결연, 상담사업, 가정봉사업,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이제 재가복지잖아요. 하는데 이 장애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죠. 노인에게 결연, 상담사업, 가정봉사업, 파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읍면동 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제가 이야기했던 사회복지 전담요원 1987년부터 합니다. 5대 직할시에서 움직이게 돼요. 4번 지역사회복지관이 설립되어 이용시설에서 수용시설로 서비스가 전환되었다. 자, 수용시설에서 이용시설로 변환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관이 생기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최초의 이용시설이거든요. 기존에는 이용시설이 없고 다 생활시설, 즉 수용시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용시설로 변하게 된 계기가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 국가가 강제적 운동으로 새마을 각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자, 70년이죠.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에 사회복지 국가의 강제적 운동이 새마을 가꾸기 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1970년이에요. 정답은 옳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외원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쟁 후 열악한 환경으로 외원기관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요. 외원기관에 의해서 서비스가 전달돼서 생활시설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선명회, 홀트 등 한국과 외국의 민주 원조기관인 카바를 창설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카바를 창설해요. 카바를 창설해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이제 더 많이 만들어졌죠.
3번 교육, 보건, 사회복지, 구호 등이 선명회, 홀트 등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전쟁 이후에는요, 국가복지는 없다. 국가복지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민간복지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외형기관들은 1980년 이후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복지관에 많이 설립되었다. 자, 우리 복지관이 많이 설립된 거는 80년대 이후가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 외원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시작한 건 1970년이에요. 70년대 초반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왜요? 새마을운동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효과가 좋아가지고 경제 부흥이 되면서 이 외원기관들이 동남아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틀린 거니까 4번이네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입법화되면서 사회복지 관련 법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되었다.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다양한 사회복지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1970년에 실시되었던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외원기관들이 떠나가게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9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의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950년대 외국 원조기관은 구호 및 생활보호 등에 기여하였다. 그렇죠. 외원기관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았죠. 그래서 교육, 복지, 의료 서비스, 의료가 이제 많이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복지관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마련되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네요. 자, 1970년대는 복지관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복지관이 생기고요. 83년에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복지관이 좀 만들어지고 87년에 이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하기 전에 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복지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3번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사회행동모델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죠. 사회행동모델, 문제에서 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회행동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1990년대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왜 그러냐? 1992년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0년대 도입된 지역사회복지 투자사업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비용 지급 및 정산, 이게 뭐야? 바우처죠, 바우처. 자, 바우처. 2007년도에 이제 바우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런 정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되었던 것은 1980년대입니다. 1번 인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빈곤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며 사회 계급 간의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계급 간의 불평등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인보관입니다. 자, 개별 사회 사업의 시초가 된다. 정답 2번이네요. 이거는 자선조직이죠. 조직, 협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집단사회, 사회사업, 지역사회, 사업의 시초가 되는 것이 인보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3번 빈민지역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안에 살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인보관이다. 자, 빈곤에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에 신경을 썼다. 그렇죠. 교육만이 살 길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에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884년 바네트 목사가 토인비 홀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보관을 설립한다. 그렇죠. 우리 같이 일하고 있던 토인비가 사망하면서 토인비를 기리기 위해서 토인비 홀이라는 이 영국의 최초의 인보관을 만들게 됩니다. 자, 틀린 거는 정답은 2번입니다. 개별 사회 사업의 시초가 되는 것은 자선조직 협회입니다.